지하철이 들어간 곳 중에 집값이나 땅값이 떨어진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정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나 땅값이 지하철이 들어가는 곳은 100% 올라가요. 오르기 마련인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로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길이 있을지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근데 충격받은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그 카페에 있는 청년한테 여기 이렇게 바뀐 지 얼마 정도 됐냐? 일단 1년 반? 한 2년 정도 만에 바뀌었다 그래서 아, 그럼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겠네요. 그랬더니 1,000몇백만 원이요? 몇십만 원에서 1,000만 원대로 올라갔다고요? 신사, 기타 등등 입소문이 나고 사람이 많이 몰리기 시작을 하면은 여지없이 임대료 가격이 올라갑니다. 집값, 땅값 올라가기 마련이죠.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의문을 내세워요. 생산력은 증가하는데 진보가 되는데 왜 빈곤은 사라지지 않냐? 이상하다. 그래서 정답을 내리는 게 헨리 조지는 토지에 답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기술 진보로 인해서 성장한 부가 다 어디로 갔냐? 다 땅주인한테 간 거다. 땅 주인한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건물 당신이 10년 후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 다 틀어서 땅 한쪽이라도 사둬라.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뭐 나폴레옹의 거지처럼 들어누워 있든가 땅을 파고 들어가든가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든가 10년이 지나서 나타나면 당신이 부자가 돼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도시의 거리 모퉁이에는 빈민구호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유시민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땅 한쪽이라도 사둬라. 그리고 10년 동안 사라져 있다가 다시 나타나면 너 부자가 돼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정답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너가 10년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인구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곳 앞에 땅을 사둬라가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정의해요. 너가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앞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곳 앞에 땅이든 집이든 상가든 뭐 빌라든 기타 등등 부동산을 구입해둬라. 너 자산의 80%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구입해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강남 테헤란로란 곳,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곳이죠. 이곳은 평당 한 상업지 기준으로 3억 5천 정도예요. 뭐 비싼 데는 4억 원 정도도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억 5천에서 4억 원 정도 나가고 강원도 꼴짝이 몇천 원, 몇만 원짜리 땅도 있습니다.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강남 테헤란로에는 하루에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뎅 하나를 팔아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팔아야 잘 팔리죠. 장사가 잘 돼요. 여지없이 임대료가 비쌉니다. 강원도 꼴짝이 사람 한 명 하루에 발길이 닿지 않죠. 그래서 쌉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 돈을 더 열심히 일을 시키고 싶다면 정답은 이거예요. 지금은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남들이 선호하지 않지만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주식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보면요. 부자는 빨리 되지 않는다라고 모두가 공통된 이야기를 해요. 자, 반드시 시간은 필요해요. 첫 번째,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강원도 산골짜기는 죄송합니다. 강원도를 폄하하거나 미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시를 들면 그런 거죠. 강원도 꼴짜기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사람이 많이 되지 않을 거예요.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획기적인 무슨 개발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적은데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곳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정답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 어디 들어가는지 남들보다 빨리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남입니다. 자, 강남. 요 사진, 특히 이 우측 사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한 아저씨가 앞에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아파트 80년도의 획기적인 아파트죠. 이 아파트가 뭐냐? 압구정 현대 아파트입니다. 당시 분양가 4억 4천에서 4,500만 원 정도, 지금은 30억에서 40억 정도 나가는 우리나라 대표 강남의 금싸라기 아파트죠. 그러면 이 아파트를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 앞에 이 밭을 갈고 있는 아저씨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 밭을 갈고 있는 아저씨는 두 가지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밭의 주인이거나 두 번째는 이 밭의
주인의 인부일 확률이 매우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이죠. 품삯을 받고 일을 하시는 아저씨일 확률이 커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곳에 압구정역이 들어가고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들어가고 기타 등등 개발이 될 거를 알았다면은 지금 이 땅 안 살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사돈의 8촌에 뭐 땡빛을 져서라도 이 땅을 샀겠죠. 근데 이 밭을 갈고 있는 사람, 즉 이 사람이 주인이라면은 이곳이 개발됨에 있어서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돈을 벌어가겠죠. 근데 두 번째, 이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인부라면은 이쪽 개발과는 이 사람이 부자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론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가 내가 부자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의해요. 이곳에 대박 개발이 있다. 여기 들어올 거다. 압구정역이 들어올 거다라고 알았어요. 근데 이곳을 백날 반만 가는, 즉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저기에 한 평이든 1제곱미터든 100평이든 10,000평이든 내 이름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남, 지금 압구정은 아닌데 여기 테헤란로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벌하게 개발이 되죠. 그래서 80년도로 돌아간다면 강남 땅 아파트 구입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단언컨대 당장 형편이 된다면 안 살 사람 없어요. 80년도 얘기고요.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벌판입니다. 여의도를 대표하는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쪽 땅을 크게 가지실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는 본인 말씀으로는 좀 간이 작아서 배짱이 좀 없어서 소평만 이렇게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금싸라기 땅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립다 80년대 여의도 땅 아파트 말하면 뭐하나요? 80년도 얘기 옛날 뿐일까요? 판교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이렇게 산이고 들이고 밭이고 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신도시가 개발이 됐고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됐습니다. 알면서도 못했죠. 그때 자녀 유학 안 보내고 여기 사줬으면은 오히려 더 큰 부호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2000년부터 2010년도 불과 10년 전밖에 안 돼요. 까지 얘기고요. 대표적인 개발 사례 마곡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대형 땅 강서의 끄트머리 쪽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마곡 땅도 이렇게 논밭대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천지 개벽을 합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죠. 서울의 마지막 롯데였는데 아쉽다. 정말 이게 끝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년도 그래서 오늘날까지 개발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곳들의 모든 공통된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뭐죠? 지하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2020년부터 30년도까지는 어디가 대박이 날 것인가? 차근차근 위성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